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수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일이면 국수 가게가 다 정말 대박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요. 그 쌀쌀한 날씨보다 마음은 더 훈훈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아주 따끈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법정 구속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살펴볼 거고요. 또 이준석이 조사받으면서 22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8가지를 밝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위사실을 밝히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으로 작성하는 자와 그 가족 동명이인이 모두 고발됐다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자료 보존해달라는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의미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좋아하시는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정준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오늘 저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아이 뭐. 네. 아니 정준길 변호사님이요. 오늘 저한테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요.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누구입니까? 재판이 5개. 아니 별이 5개라고 얘기할 거라면서요. 아니 별은 이제 그 정과를 보통 말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별은 4개네요. 별은 4개죠. 이제 그러면- 5개 이상이 되겠죠. 곧. 그럼 별은 4개고 정가는 정과는 지금 정가는 4개고 네네. 그러면은 재판은 5개. 근데 하나가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별이 지금 붙은 건가요? 안 붙은 건가요? 아직 안 붙었죠. 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각자 도생이라고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탄핵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파우치니 뭐니 이야기도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국 가실 때 여사님과 함께 비행기 트랙을 오르는 모습을 못 봤던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여사님이 조금 충전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대통령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숫자적 우위, 우리 우파와 그쪽 사람들, 그리고 15일날 선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세트다. 3명은 세트다. 한 팀이다. 그들은 한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을 시작했다고요. 제가 왜 3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하거나 또는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당대표를 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 네. 또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네.
물러나시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네. 그죠? 그러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글쎄요, 우리가 흔히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방송 제목도 적반하장인데 본인들의 잘못은 그죠? 큰 잘못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뭐가 어때서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는요. 적반하장,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짱짱. 그레이트는 안 들어가나요? 참. 자,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자신의 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 자, 우리 PD님께 제가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이 과거에 MB 때 화면에 썼던 글 하나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단장님 읽어주세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하다. 정치의 보복이라며 죄짓고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한테 한 얘기네요. 본인한테 벌써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네. 옛날에 조국의 적이 조국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 그럼요. 근데 준석이의 적도 준석이에요. 아이, 맞습니다. 근데 네. 한동훈의 적도 한동훈이에요. 맞죠. 오늘 제가 네, 그 네. 시리즈를 할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엊그제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아니 근데 누가 죽인대요? 글쎄요. 누가 죽이나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죠. 다만 네가 잘못한 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대선 주자의 꿈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셋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앙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조목조목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이재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보였죠? 오늘 아주 즐거운 속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뉴스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이재명이 경기도 법카 1억 653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혼자만 기소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까지 해서 모두 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1억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적 유용한 혐의인데요. 그런데 부인인 김혜경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남편인 이재명이 기소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경제 공동체라서 그런가요? 뭐 보통 오늘 그것도 홍준표가 몇 마디 했잖아요. 자기를 옛날에 조국수 홍 이러면서 자기를 비아냥거렸는데 같은 생각이다. 남편이 기소됐으니까 부인은 기소유예 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과 부인이 짜고 계속 사건을 크게 벌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룰도 거의 없어졌죠. 뭐 예전에 그 정경심 형사처벌 받았고요. 네. 조국도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과 조국이 같이 형사처벌 받은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다 조국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조국이 내가 한 게 맞다. 내 마누라는 좀 봐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저기 정경심은 처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마누라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처벌하고 나서 보니까 조국이도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처벌받은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이 법인카드 기소 관련해서 알아볼 건데요.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까지 썼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봉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세요? 정 변호사님은 오늘요 방송 전에 과일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과일이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121만 원, 월 평균 121만 원입니다. 대금이 2,791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월로 나눠 보니까 자그마치 121만 원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요.
과일값, 샌드위치값, 식사 대금, 그리고 세탁소 대금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대금을 법인카드로 쓴 것이 더 화가 나서요. 전 사실은 세탁소였어요. 아, 쪼잔하게 세탁소 옷 맡기는 것도 법인카드를 쓰냐. 그런데 정 변호사님은 무슨 과일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먹냐. 거기서 공분을 샀대요. 아니 세탁소 비용은요 27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과일 대금은 2,791만 원이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니 세탁소를 남의 옷, 그러니까 자기 옷을 맡기는데 자기 빨래잖아, 빨래. 세탁소 먹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인심이 먹는 건 그렇다고 쳐. 하지만 어떻게 자기 빨래를 법인카드로 합니까?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쵸? 김인호님, 세탁소 값이 더 화가 난다. 그쵸? 비싼 과일. 여러분, 일단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기소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아주 빠르게 정 변호사님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모두 얼마 유용 혐의였습니까? 정확하게 1억 653만 원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 등으로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지출한 금액이 토탈 1억 65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세탁소라고 했잖아요. 댓글이 세탁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탁소가 세탁소에서 와리깡 했대요. 270만 원인데. 세탁소가 왜 화가 나냐면요. 과일이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탁소까지 쓰느냐 그거예요. 맞아요. 먹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세탁소는 어떻게 빨래까지?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 그렇다면 처벌까지 받나요? 이 금액이 1억 653만 원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법인카드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을 위해서 업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법인을 위해서 옷을 입고 나왔다가 그럼 때국물이 묻으면은 그거는 세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 그거는 업무 이전에 당사자가 자기 그럼 옷도 사줘야죠. 그러니까요. 이거 법카로 쓰는 거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카는 그렇게 따지면은 초밥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그럼 내가 왜 업무를 위해서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잠잘 숙박비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칫솔도 살 수 있고 치약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기구, 소모품, 비품 구매, 그죠? 뭐 이런 거 광고, 회의, 홍보하는 데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 카드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 주주나 임원의 사택 유지 관리비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하면 안 되죠. 또 개인적인 사유로 호텔을 쓰면서 숙박비를 결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요 회사 직원을 위한 선물을 구입해도 그런 돈은 사적인 용도지 회사를 위한 용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행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를 넓게 보면 진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로 보지만 법의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관행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맞아요. 저는 법인카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게요? 뭘까요? 안 쓰면 돼요. 그거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법인카드를 쓸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어려울 때는요.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렵다,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그럴 때는요. 안 하면 돼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료가 법인카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쓰고. 그럼 그 사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걸리는 거죠. 아,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오늘. 오늘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재명의 부인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150만원 선고가 됐어요. 네, 요번에 150만원 선고됐는데 여러분 죄명이 뭔지 아시죠? 제명이라고 해서 이재명인 줄 알았어요. 그 제명 말고요.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죠?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에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또 사실은 이게 뭡니까? 법인카드를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업무상 배임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먼저 기소해서 이번에 벌금 150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된 거는 남편인 이재명이 기소된 측면도 있지만 그 150만 원 부분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아마 기소유예한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150만 원 형이 나오니까 선고가 되니까요. 네네. 이재명이 그랬대요. 사랑한다. 근데 선고 전에. 선고 전이었어요? 네, 선고 전에. 근데 저는 왜 웃냐면요. 조국보다는 낫네요. 조국은 부인이 감옥 가고 난 뒤에 이게 운동 이렇게 하는 거 나왔죠. 운동하는 장면이랑 그 뭐 브런치하는 장면이랑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뭐 법대 선배인데 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찍혀서 그런 어떤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어떻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제 고성국 TV에서요. 네네. 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네, 뭐라고요?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법인카드 사용하다가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많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사례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한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모두 약 3억 4천만 원가량을 결제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 변제를 위해서 모친의 땅을 매각하고 또 대출받아서 한 그중에 1억여 원을 3억 4천 중에 한 1억여 원 등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형이 선고됐을까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에 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우리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요? 위증교사.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엊그제 받은 것도 1년인데. 집행유예인데. 위증교사는 한 1년에서 1년 6월. 실형. 예. 이거 지금 요번에 기소된 거요. 지금 기소돼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1년 6월 정도입니다. 법카도요? 왜냐면 그 양형기준법에 따르면 네.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하게 돼 있고요. 네. 뭐 가중 요소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그리고 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로 인한 범행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나중에 일부 좀 변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제한 부분에 대한 감경 요소가 있어서 기본 형량인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한 중간쯤인 1년 6개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쪼잔해 보여요. 자기, 돈도 있을 텐데, 네. 뭘 이걸로 세탁소까지 가고, 이걸로 그렇게 밥도 사 먹고, 이걸로 또 과일도 사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변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해경아 사랑합니다. 네, 이재명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뭘 하나도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꼭 진짜 죽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이재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눈물이 났대요. 왜요? 부인이 선고되는 걸 쳐다보면서 해경아 사랑한다 이러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대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만약에 건희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좌파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말씀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우리 보수 쪽은요, 네. 그 공개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도 창피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들은요, 그 말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 판결을 받으러 가는데, 뻔뻔하게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요, 이게 핏속부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에이, 그것보다 더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피 속까지 피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네. 빨간 피가 아니고 제가 볼 때 혹시 옛날에 네. 그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안에 파란피 나오는 영화. 아, 그거 뭐 유명한 여러분, V라고 V. 그 V였나요? 네. 옛날에 파란피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SF 영화. 네. 하여튼 파란피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그들은 피 색깔도 파란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이가 등장했어요. 네네.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이다. 근데요, 아니 정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5번째 기소라고 한 5번째 기소라는 건 범죄를 엄청 많이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을 고소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고소했어. 너가 나를 고소한 네가 나쁜 놈이야. 고소한 사람이 가해자고 고소당한 자기가 피해자래요. 그러면서 계속 비방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를 했더니 고소 사건 건수가 많다라고 상습 고소꾼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과 지금 조국이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논리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을 그 범죄를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 5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국가폭력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되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고 국가폭력이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방금 알려드린 건 뭐냐면요.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무슨 속보냐면요.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으로 이재명이 기소된 건데요. 이재명의 재판은 정 변호사님 몇 개? 재판이 5개. 오늘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봐요. 예. 정 변호사님이 이재명이 기소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재판이 5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가는 4개. 자,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걸로 웃으면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지금 시간이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정가는 4개, 재판은 5개. 잊어먹지 마세요. 정가가 5개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정가는 4개, 재판은 5개. 누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그런데 자, 민주당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당혹하면서 당 차원으로 대응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교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 방탄을 시작하는데 무슨 탄핵입니까? 자, 보세요. 신격화 이르러 변호인 선임 비용은 혈세 대납이 안 된다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그 대형 당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돈 내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왜냐면 법인카드를 원래 업무 용도 외에 쓰면은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표라는 이유로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면 또는 그런 걸 사용을 하면 그게 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아요. 아, 그러면 당 차원으로 대응하세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거기 옆에서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데라고 알면서도,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한테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정준길 변호사가 이 아토TV에 나와갖고, 지금, 이 형사사건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게 되면은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된다라고 방송했어요라고 얘기해 줄까봐 제가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아무튼 여당에서는요 지금 변호인 선임 비용 혈세 대납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해요. 서울대 법대 판사 맞냐? 아주 난리예요. 이제 법원을 때려요. 서울대 법대 판사 맞나? 정 변호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서울대 법대 졸업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판사 맞나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자해행위다. 법원 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본인을 자해하는 그런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1탄이 있었죠.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개 판사 주제 그랬잖아요. 일개 판사 주제예요? 자,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네.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 네.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대요. 네네. 근데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 근데 검사가 어떻게 후보자를 죽입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요.
유무죄 판단과 양형은 누가 정해요? 판사가 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오늘 김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대서소에 있는 직원처럼 판사가 그거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준길 변호사님은 서울대 출신 검사 출신이시죠? 아,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입니다. 참나. 법대 출신. 여러분, 갑자기요. 제가 지금 이 법대 못 나온 제가 지금 갑자기 급 당황했습니다. 네. 네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었죠? 그렇죠. 검사 사칭하다가 그때 저희 구속까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성남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또 위증했고 또 위증 막으려고 또 하다가 또 위증 교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자기네 후보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 와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소식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좀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법정 구속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필요 없이 판사가 법정 구속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22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1대에 했다고 22대에 된다. 이거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무식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청구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에서 그죠?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할 때는 검사한테 구속할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상당히 다른 거다.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체포동의안을.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과반수가 넘는데 현재 상황에서 바로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버리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버리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항소심쯤 가서 법정 다시 구속이 되는 실형이 선고가 돼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통과됐듯이 아마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가 되면 아마도 항소심 때에서는 국회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아마 희생양으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한동훈 대표님. 에이, 공부 좀 제대로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렇게 썼으면 헌법 꽈락 맞았을 거요. 그래도 사실은 패스했으니까. 그때 시험 문제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 그런데요, 직후가 적자인 사람들이 지금 뭘 합니까? 조국이도 대기 중이고요. 재명이도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명이는 절대 죽지 않아요. 콩밥을 먹을 뿐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잠시 광고를 보고 갈 건데요. 바로 이어서는 이제 이준석과 바로 당원 게시판 한동훈을 살펴볼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제가 빠르게 광고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반장님. 네. 하나 드세요. 예. 뭐를 먹어야 되죠? 네, 알부민. 알부민. 정준길 변호사님이 그날 좋아하셨는데요.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훈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노얄제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시아투데이 아투TV 구독자분들에게 단독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해서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해소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 하세요.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영 원창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후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후용량. 안 나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광고하고 빠지면요, 갑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해지더라고요. 안 나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준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준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 검찰이 부르면 22년 지방선거 8가지 부적절한 일 밝힐 태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냐면요. 검찰이 부르면, 그러니까 나 건들면 22년 지방선거 8가지. 근데 왜 8명이에요, 다? 8가지, 8명. 8가지 부적절한. 일단 나쁜 얘기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밝힐 태세. 무슨 말입니까? 나 부르지 마. 나 부르지 마.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명태균이었습니다. 나 구속되면 한 달 내에 탄핵된다. 뭐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정준계 변호사님,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명태균과 이준석이 되게 친하지 않습니까? 아, 둘이 친해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무지 자, 친하죠. 매화 씹는 사진 부탁드립니다. 둘이 친한지 아닌지 증거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친하네요. 이 사진에 이게 명태균 씨가 제공한 사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매화를 왜 심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명태균 씨가 야 이거 여기 또 기가 좋은 동네니까 이 지금 칠불사에 매화 두 그루 심어라.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기 땅 파는 건 알겠어요. 네네. 이준석 지금 제 손이 왜 저기 있습니까? 좀 확대해 주세요. 아, 지금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답 달아주세요. 이준석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콧구멍은 아니에요. 아니, 단장님은, 이제 정 변호사님은 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닙니까? 콧구멍에 들어가는 중이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중이다, 아니면 콧구멍과 관계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왜 단답식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아, 그런 거예요? 주관식이에요. 아니,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 8가지 부적절한, 이거 뭡니까? 글쎄요, 저는요, 진짜 그 명태균 생각이 납니다.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된다고 했는데, 한번 진짜 보자고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준석이 여러분 앞으로 폭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준석. 이준석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당대표가요, 이 임명장에, 공천장에 도장 안 찍으면 접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죠? 옛날에 김무성이 도장 들고 나르시 한 거 알잖아요. 그 공천장에 말입니다. 당대표의 도장이 찍히지가 않으면요, 선관위에 접수가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8개 지금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 거의 한 60, 70명 될걸요? 전부하면? 근데 지금까지 지가 얘기한 게 고작 2개잖아요.
그 뭐 8가지 얘기한다 그러는데 다 쳐도 한 10개. 아니,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과의 관계에서 당대표한테 이런 사람 좋다고 한 10명 정도 추천한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죠?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추천해서 공천 줬는지 다 설명해야죠. 자기 죽이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댓글 보고 제가 사실은 너무 웃겨서요. 그래서 방금 방송 사고 낼 뻔했습니다. 다들 저와 똑같이 보시네요. 자, 여러분 댓글 참 좋아하세요. 제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지만 사진 보면요, 한 사람은 땅 파고 한 사람은 못 파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참 사진도 절묘합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은요, 사실 많은 골칫덩이였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한다고 이준석 입장에서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사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요, 이준석이 그거 하는 거 지금 있죠? 그 단식 투쟁하면서 앉아있던 겁니다. 그 사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아마 참조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단장님 기억나십니까? 단식 투쟁할 때 제가 갔었죠. 네, 그거 사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시에 갑자기 원외당협 위원장 이준석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그 앞에서 갑자기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단식을 했느냐? 야, 이정현 당대표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지금 당이 어렵고 위기 상황인데, 그죠? 이 상황에서 왜 안에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라 지금 이래갖고 되냐? 그럼 당대표를 누구로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당은 대표를 안으로부터 흔드는 것은 아니다. 니네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이제 그랬더니 무성이가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참조 자료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16년 사진에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PD님 2016년도 살펴볼까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자발적 하야 대신 탄핵 원하는 듯이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그 단식 장면입니다. 이준석이 그 당시에 이정현 그때 대표를 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바른정당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아니요, 김무성의 지시를 받고 했던 애들이고. 아니,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명이고. 네. 그래서 저 5명이 전부 다 바른당 갔어요, 실제로. 바른당 네. 갔고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그 김무성 지시해가지고 한 대로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다 동조한 자들이죠, 전부 다. 자, 그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단식 농성을 하면서요, 지금 이정현 대표 나가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호위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퀴즈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해도 저렇게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저 당시에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준석 너는 박근혜 대통령 퀴즈인데 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요. 자기를 앞으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퀴즈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서 뭐 얻은 정치적으로 뭐 이익이 됐거나 얻은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사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임기를 냈는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 여사 스토킹 통로로 명태균을 활용했다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명태균이 누구랑 가장 친했을까요? 첫 번째 영부인, 두 번째 이준석.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언론들이 지금 명태균과 뭐 영부인이 가깝고 뭐 메시지나 텔레그램을 자주 하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명태균과 영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통화한 게 열이라고 치면 명태균과 이준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변호사였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명태균은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랑 사건 대응하고 그 서울경찰청에 고소해가지고 뉴스토마토 상대로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나랑 상의하는 그 와중에도 수시로 틈만 나면은 이준석이나 이준석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뒤통수 칠지 몰라. 도움받아도 해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망언입니까, 지금? 옛날에 이준석이가 이게 녹취를 한번 풀었다가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코너에 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이준석이
또다시 녹취를 풀진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 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계속적으로 명태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사실은 뒤통수 치면서 가지고 노려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준석 또 발언한다 보겠습니다. 과거 발언이죠. 내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당선시키려 열심히 뛰었다. 이건 뭡니까? 근데 최근에 이준석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준서가 명태균이 준서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되게 깍듯하게 자기를 대해주었다라는 얘기도 본인이 스스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준석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그쵸?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마치 있는 자리에서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는 아주 못된 어떤 진짜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히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근거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했던 말들에 이미 족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바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등원 이준석,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해 봐야.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준석이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까? 자, 임기 단축 개헌. 대한민국 정치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애들이죠. 민주당 애들이 지금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한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김종인이었죠. 김종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개헌을 하고 중간에 물러나라. 그러면 길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사람이 있죠. 명태균이었어요. 명태균. 그죠? 명태균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임기 개헌하고 다음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가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바로 그죠? 본인이 첫 등원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 임기 단축 개헌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종인이랑 명태균이랑 그다음 이준석은 뭡니까? 짬짬이죠. 셋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발화점이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내가 다 뿌려버릴 거야. 근데 어쩌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요, 자폭이라고 합니다. 자폭.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 이야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부터 빨리 끌어내려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되거든요. 바로 이준석 대통령에 대한 꿈, 아까 살펴봤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꿈들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퀴즈에서 가처분 호소인까지 이준석이 자충우돌 정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인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하죠. 정치 기술. 이제 영선이 아니고 빵선이 아니고 일선 정치인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명태균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자, 정준기 변호사님. 네. 이준석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한동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한동훈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본인 거야, 아유, 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오리발을 내밀면 되지만, 가족 문제는 이게 뭐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요. 제 가족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사실은. 아니라는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동훈 특징이요. 네. 아닐 때는 되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진상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맨 처음에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당원 게시판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다니 그 자를 발본색원에서 찾아내가지고 당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게 해야 돼라는 시작으로 그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매크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하고 음모를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당원의 의사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사화하고 언론에서 보게 해가지고 뭔가 당내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이 다시 재보도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하면서 여당을 내부로부터 흔들려고 한다. 세작들이 들어온 것 같다. 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세작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더욱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잠시 역할극 한번 해봅시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예. 제가 지금 한동훈으로 잠시 빙의할게요. 네네. 그 글을 썼습니까? 가족들이 썼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까? 제가 한동훈은 맞습니까? 아니, 한동훈 우리 대표 가족들 이름으로도 글들을 많이 쓰고 수시로 계속 시간대도 비슷하게 썼는데 그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썼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언제 한 사람이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까지 한동훈은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네. 한동훈이 아예 안 했을 때 반응 보여드릴게요. 예. 한동훈이 그 한동훈 사용자 이름으로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비방했는데 본인이 혹시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썼다는 거 증거 있습니까? 저는 저를 걸겠습니다. 다 걸겠습니다. 제 신발도 걸고요. 제 지갑도 걸고요. 다 걸겠습니다. 뭘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였던 한동훈의 모습은요. 항상 뭘 걸겠다고 했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네. 항상 걸겠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안 보여요. 네. 자, 그 와중에 신지호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한동훈 게시글 자격 등록도 안 한 것 확인 고팔. 이거 지금 뭐예요? 아니, 뭘 자꾸 이렇게 뭘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게시글을 쓰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등록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여당 당원 게시판에서 비방한 게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조직적 음모적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의사인 것처럼 그런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 중차대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뭐 그것이 한동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재밌는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이 댓글 내용대로 하면요. 당신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근데 맞네요. 그 화법도 많이 구사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화법이 되게 독특하죠. 네. 이거 보통 남자들이 쓰는 화법이 아니라 질문자의 질문을 넘어서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능구렁이 화법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대화가 전혀 안 되는 화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참신했거든요. 참신하고 또 뭡니까? 야당을 향한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멋지게 되돌려차기를 하고 반격을 하니까 그걸 좋아한 거지. 누가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여당을 향해서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누가 그런 깐족깐족거리는 모습을 보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집어는 못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에 와서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쪽 바깥에서 청문회 때 이렇게 할 때 했던 모습을 우리한테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기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정 변호사님은 한동훈 이렇게 쫙 흘러가는 요즘 최근 일감을 볼 때 어떤 모습에서 야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단계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결정적으로 몰락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당대표인데 갑자기 당대표 이름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을 하고 내 가족의 이름으로 그런 어떤 거기에 동조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이 막 의심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나가야죠,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밝히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당내에서 그 사람이 확인되면 바로 징계하고 그다음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치에 등장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진중권하고 친할 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영등포였나요? 저쪽에 있던 사람들 자꾸 데려와가지고 우리 자리에다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출마시킬 때. 그 김영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치적이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요. 매우 잘못된 거죠. 정치도 잘 모르면서. 본인이 지난번에 김경률인가를 갑자기 어디 마풍가 어디에 그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친한 사람, 특히 아꼈던 사람.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준비해야지. 우리 한 대표가 무슨 콜라를 준비해야지. 그건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서의 그 형수님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챙겼는데 그런 사람을 거의 문자를 보냈는데 씹는다? 우리가 그래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상관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우리 한동훈은 영어를 잘해. 우리 한동훈은 머리가 좋아. 우리 한동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그림이 그려진 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 때문이었어요. 아닌가요? 한마디를 더하자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한동훈을 검찰총장 정도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어요. 그죠? 진짜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이 좀 위기상에 처했을 때 또 뭡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수 있게 또, 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천으로 사실은 당을 말아먹어갖고 108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를, 그죠? 그래도 뭡니까? 다시 당대표가 되는데 그냥 냅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자기를 아끼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다. 그 말이 참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쓰는 용어가 이상한 거예요. 동료 시민에서 제가 이거 뭐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건 뭐지? 우리가 언어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의 언어 습관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심정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말을 보면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것을 많이 듣던 말인데 그리고 동료 시민? 이거 이상하다. 뭐지? 동료와 시민? 그러다가 함은경이었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해. 김경률? 이상해. 근데 친구가 진중권이야. 자,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정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가족 어제죠? 네. 서버 보전 요청이라는 거 뭡니까? 네, 지금 수사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 국민의힘에 당사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자료 잘 보관해라, 지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곧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수수색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주진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당법에 따르면 그런 당원 명부나 이런 거는요, 함부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달라고 한다고 보여줘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오상정 대표가 가서 빨리 고발장을 바로 월요일 날 냈고 수요일 날 조사를 받았지만 자료들을 확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혹시 저거 없애버리거나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라고 사실은 경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경찰 여당 게시판 서버 보존 요청이라는 것은요.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원래는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묵묵부답 무슨 다들 무건수행 중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당이 그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아니에요. 자, 한동훈 대표의 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하면서요. 자, 보세요. 한동훈이 저건 한동훈이라니까요. 이거 통상의 수사래요. 예, 그러니까. 안 창피해요. 검찰에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할 때, 그러잖아요. 저거 얘기하고 압수수색 했겠어요? 안 하고 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뭡니까? 압수수색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을 압수수색 하느냐고 걔네가 따지니까 저렇게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을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자료 보존 조치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정당법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압수수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사무총장을 시켜서 자료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 니네 와가지고 니네가 터는 모습 그런 거 사진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필요한 자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조용히 와서 가져가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하더라도. 라고 저는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면 뭡니까?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정도 되면 서울경찰청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해 갔다. 이런 게 뭡니까? 대소특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딸 이름으로 쓰여진 게시글이 152개가 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은 점점 커져서 이제 민주당에서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장해찬 전 최고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은 한동훈 배우자가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세게 딱 외쳤는데요. 어머나 저 이거 슈퍼챗 쏘는 거 처음 봐요. 에스텔님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거 빡 뜨길래 뭔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슈퍼챗도 받아보고 감사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게 쓴 것이 그 배우자가 몸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누가 고발했다면서요? 예, 오늘 또 오상종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바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죠? 고발을 한 이유는 제명은 뭘까요? 뭐예요? 정통망법 위반입니다. 지금 오상종 단장이 오늘 고발장을 또 접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맨 처음엔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린 사람만 딱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면 수사기관도 힘들고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명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동훈 사용자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사용자 명의자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고발장을 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들 명의로 딸 명의로 지금 올라온 글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해찬이 나를 고소해라라고 장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통망법 위반에 보면 4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통망법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1조에 의하면 거기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 누군가가 바로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 또는 아이디 등을 도용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건 정통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고 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다시 추가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너가 썼니? 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썼다 안 썼다 구분 못해요? 아니 자기가 썼으면 내가 쓴 거고 안 썼으면 안 썼단데 저 안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말도 너무 이상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가족 모두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뭐 표현했잖아요. 0.0000003%? 네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참 없어요. 그러면 저라면 저희 가족 이름으로 그렇게 써져 있으면 전 바로 대응할 거예요. 제가 가서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가족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왜 조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더니.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누가 당심, 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악의적인 여론 조작의 문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의식을 한 대표가 갖는다면 지금 이렇게 나야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우리도 믿고 싶고요. 그것이 틀림없고 또 가족들이 아니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이 문제를 규명하고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망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댓글들 내용을 읽어봐도 망신스럽고 더 이상한 것은 딸 그리고 뭐 와이프 장모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또 여기저기서 따붙인 거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만약에 했으면요. 그냥 진짜 조용히 물러나면 돼요. 근데 아니면요.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평소에 보이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을 쭉 숙이고 이상한 걸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 변호사님. 혹시라도 관여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근데 이건 사실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사과부터 해야죠.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다 같이 지금 짐을 싸서 외국으로 가야 될 분위기. 이게 분명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민주당 애들이 의혹 제기하니까 사과하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방송을 쭉 하면서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까지 훑어봤습니다. 그 세 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수가 됩니까? 여러분, 분수의 분자는요,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분자는 자기 그릇이에요.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흔히 제가 조금 상스럽게 얘기할게요. 깝죽깝죽거리면요 큰일 납니다. 윤석열 탄핵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저는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반하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과거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 지금 PD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재명의 그 MB와 같이 있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 자, 정 변호사님, 이 네. 사진 다시 보니까 이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읽어주세요. 아유, 그래 적반하장 그 자체네요. 읽어주세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말고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얕은 수법 이제 통하지 않고요. 나쁜 짓 하면은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재명 당신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홍매화가 아직도 심어져 있습니까? 홍미하다 뽑혔습니다. 어머. 7불사에서 2개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홍매화가 뽑혔다고 하는데 전 7불사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었다고 하면 뽑히면 어떡해요. 갑자기 걱정된다. 그럴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 지금 항고돼서 지금 그 무고죄가 지금 고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한 95%쯤 됩니다. 네, 준석이도 걱정스럽군요. 정 변호사님, 오늘 이게 주 3명을 쫙 하고 본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시 당하시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뭐 대표적인 주자 3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흐트러지고 그들 간의 연대도 깨지고 그렇죠? 자기 지금 주최하기도 지금 바쁜 상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에 일십을 했던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8가지를 뭘 공개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5개의 재판이 시작될 뿐입니다. 5개의 재판의 끝은 아마 뉴스를 가끔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설날 뭐 떡국에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 먹었다. 뭐 사시고 뭐 그거 있죠. 설날 특집 뭐 그 교도소의 식사 그런 기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전과가 몇 개? 이재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아, 그거 또 하시게요. 한 번 더 해야죠. 이재명 전과가 일단 몇 개부터 할게요. 이재명 전과가 몇 개? 4개.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몇 개? 5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전과가 4개, 그리고 재판이 5개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은 최종적으로 5개의 재판이 끝나면 그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판결 결과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임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또 찾아옵니다. 그날은요, 25일날 국수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수는 국수 면치기가 최고죠. 맛있는 국수 먹을 이야기 몇 년 나올까? 목요일날 5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또 이 방송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야지만 또 신나서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가는 몇 개? 이재명 재판은 몇 개?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